안녕하세요. 21학번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비전공자인 친구를 데리고 초이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네. 트리니가 뭔지 아나요? 할머니들이 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할머니들 끼는 거 맞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인데 치아가 전부 없다 하면은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없어야지 낄 수 있나요? 네, 이런 틀니는 이 치아가 하나라도 있으면 끼지 못해요. 그래서 부분 틀니라고 치아가 군데군데 있으면 부분 틀니라고 있는데 그거를 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아니요. 맞아요? 자, 이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구강 내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 건데, 일단 만들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그 부위가 있어요. 입천장을 혓바닥으로 이렇게 쓸어보면 약간 뭐가 오돌토돌하게 나온 게 있잖아요. 이 사이에 무슨 동그랗게 뭐가 튀어나온 것도 있어요. 느껴져요? 네, 혀로 하면 느껴져요. 그게 여기 CV 이건데 이게 절치유두라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인공치아를 배열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입천장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그 구개추벽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기 잇몸, 입술을 이렇게 들어오면 뭔가 끈처럼 있잖아요. 그게 소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랫밑 쪽에는 이 혓바닥 쪽에 하나, 그리고 입술 쪽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어금니 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총 3개. 근데 최소 3개고, 여기 어금니 쪽에 있는 거는 1개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빨에도 동일한데 혀 쪽에는 없고 앞니 쪽이랑 어금니 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면서 이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틀니의 그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이 틀니는 치아가 없는 환자의 그 구강 기능, 저작 기능이나 발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 보철물이에요. 그래서 치아가 빠지면 잇몸 조직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랑 부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이 틀니를 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틀니를 제작할 때 오늘 사랑니 빼셨잖아요, 어제? 네. 그래서 그 사랑니는 되게 쓸데없는 치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28개를 이렇게 위에 이빨 14개, 밑에 이빨 14개를 배열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를 할 때 그 아까 말했던 저작하는 기능이랑 발음 기능을 살려주는 동시에 이제 안정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입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틀니는 무치아기를 했잖아요. 치아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조직만으로 이 잇몸으로만 유지랑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본격적인 제작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환자가 치과에 내원을 하면 의사가 진단을 내려요. 이거를 완전 틀니를 제작을 해서 환자가 사용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몇 개의 치아만 뽑아서 부분 틀니를 제작을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치아를 전부 뽑아서 완전 틀니를 만들어야 한다 하면은 그 병원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이빨을 다 뽑고 이 무치약 상태의 구강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석고 이 치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석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구강 내 모양을 체득을 하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 돼. 그 손가락 무슨 고무 같은 데 넣어가지고 석고 모양? 그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것처럼 이 석고 모양도 만드는데, 이 석고를 붓기 전까지 치과에서 해서 보내주면 우리는 석고를 부어서 이 모형을 만들어요. 무치약 상태의 모형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는데, 그 만들 때 일단 기초상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상이란 입 안에 환자가 그 임시로 제작한 틀니를 환자가 이렇게 착용을 해서 음식을 씹을 때나 아니면 입을 그냥 이렇게 다물고 있을 때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임시 틀니의 조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기초상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부학적 조직, 그 약간 끈 같은 그런 거를 알아야 하고요. 만들기 전에 이 모형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형에 이렇게 가장 깊은 부위 여기랑 상악 이게 위쪽을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거를 다 이런 왁스 이게 양초 왁스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녹여서 진짜 아주 얇게 덧발라줘요. 그 다음에 얘를 만드는 그 재료가 이제 빛을 만나면 딱딱하게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굳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그게 빛이랑 만나기 전에는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이게 만약 그거라고 생각하면 걔는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이 모양대로 눌러지거든요. 그래서 눌러서 이 모양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가장 깊은 부위대로 자르고 이 끈 여기가 이제 환자가 착용했을 때 여기랑 완전히 닿으면 아프기 때문에 여기를 피해서 이렇게 잘라줘요. 그렇게 자른 게 이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상을 시작합니다. 틀니의 조직 부위가 될 기초상을 만들었다면 이 인공치아가 박힐 교합제를 제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합제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교합제인데 얘는 인공치아가 이 모양대로 박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앞니, 여기에 작은 어금니, 이쪽에 큰 어금니 이렇게 박힐 건데 얘네도 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앞니가 박힐 때에는 5mm, 작은 어금니에는 7mm, 큰 어금니에는 10mm로 해가지고 이 왁스 얘로 만드는 거거든요. 얘를 접어서 이렇게 쌓는 건데 이 가장 깊은 부위에서 이 왁스의 가장 높은 부위까지의 높이가 위에 이빨은 22mm, 밑에는 18mm가 돼야 돼요. 그래서 총 합해서 40mm가 되면 되고요. 이렇게 기초상을 만들어서 그 인공치아가 식립될 그거 뒤를 만들었다면 환자가 내원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무치약 상태니까 넣어서 편안한 상태인지 그걸 확인해서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여기 끈 같은 것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괜찮다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교합기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교합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교합기는 우리 인체가 움직일 때는 이 밑에 말을 움직이잖아요. 말을 할 때도 얘가 움직이고 씹을 때도 얘가 움직이는데 교합기는 얘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바닥이 고정돼 있고 위에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을 벌리는 것도 운동이라고 하고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교합기 상에서 틀니를 만들면서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근데 얘를 인체에다가 환자한테 넣고 시키면서 인공치아 배열하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합기에 부착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완전히 이 틀니를 완성하고 나서 환자가 착용을 했는데 뭔가 이 어금니끼리 이렇게 이렇게 딱 입을 다물었는데 어금니끼리 뭔가가 더 빨리 부딪히는 게 있다 하면은 걔를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삭제하기 위해서 다시 같이 이 모형 있었잖아요. 제작했던 거기에 모형에다 이렇게 붙이고 걔를 다시 교합기에다가 부착을 해서 삭제를 해줘야 돼. 인공치아를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교합기에다가 부착을 해요. 근데 부착을 할 때 처음에 제작할 때 부착한 거랑 완전 이 인공치아를 삭제할 때 부착한 거랑 모양 위치가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거티브 인덱스라고 표시를 해줘요. 섞고 이 바닥 부분에다가 마이크로 모터라는 걸로
이렇게 뚫거든요. 그래서 뚫어서 그대로 교합기 부착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이제 모형이랑 분리를 한 건데 이런 모양이 나와서 이게 그 모형이라 치면 다시 이렇게 부착을 했을 때 이게 완전히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합기를 부착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 하면 본격적으로 인공치아를 배열을 할 건데 제일 큰 앞니부터 송곳니까지 3개씩 양쪽으로 해서 총 6개를 배열을 했으면 아랫니, 앞니를 총 3개씩 총 6개를 배열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윗니, 어금니를 전부 다 배열하고 아랫니, 어금니를 전부 다 배열해요. 이 인공치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인공치아지만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의 얼굴 모양이나 얼굴 색깔, 인종 이런 거에 따라서 인공치아를 선택을 해서 만들거든요. 틀니는 하악이 앞으로 움직여도 옆으로 움직여도 이 앞니와 어금니가 완전히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공치아를 환자의 얼굴 모양이나 인종에 따라서 결정을 했으면 배열을 하는데, 자, 인공치 배열 공식을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앞니 있잖아요. 앞니는 아까 이 왁스로 만들었던 인공치아가 박힐 그 길에서 1mm도 뜨지 않도록, 0.1mm도 뜨지 않도록 완전히 닫게 하는데, 살짝 앞니가 위에 이빨이 아래 이빨보다 돌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해서 윗니를 넣어줘요. 인공치를 살짝 녹여서 거기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왁스로 살짝 고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앞니랑 송곳니 사이에 있는 이빨은 왁스에서 1mm 위로 떨어지고 안쪽으로 1mm 들어가게 만들고, 송곳니는 이 왁스랑 완전히 닿게, 그리고 어금니 쪽으로 뿌리 방향이 어금니 쪽으로 가 있도록 돌려서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악을 했으면 하악을 하는데, 하악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래서 수직이고 위에 이빨에 비해서 아랫이빨은 조금, 얘는 앞니부터 송곳니까지 이렇게 곡선의 형태라면 아랫이빨은 살짝 직선, 위에 이빨보다는 살짝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 앞에 이빨 3개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 어금니를 넣을 건데, 어금니를 보시면 앞쪽에 튀어나온 게 있고 뒤쪽에 튀어나온 게 있어요. 첫 번째 어금니는 볼 쪽에 있는 것만 이 경계선에 닿게 하고, 두 번째 어금니는 볼 쪽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과 혓바닥 쪽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이 경계선에 닿게, 그리고 제일 큰 어금니는 이 4가지 튀어나온 것 중에서 앞쪽에 있고 이 혓바닥 쪽에 있는 이 튀어나온 것만 경계선에 닿도록, 그리고 사람이 앞에 있는 어금니는 모든 튀어나온 부분이 경계선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 인공치아를 왁스에다가 고정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얘만 위에 이빨만 제대로 배열을 하면 이 하악은 그 교합에 맞춰서 이 4가지의 어금니를 배열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인공치 배열을 이렇게 완성을 했다면, 우리 잇몸 있잖아요. 잇몸 모양대로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래서 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면 이 뿌리 부분을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꽉 채워지도록 여기에다가
이 양초 같은 왁스를 녹여서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각도로 뿌리가 있는 것처럼, 없지만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요. 그리고 가스토치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이 왁스 표면이 매끈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제작 과정인 나비치라는 그 왁스로 만든 틀니가 완성이 돼요. 이제 환자가 내원하면 환자한테 시험 껴보고 환자가 괜찮아요, 좋아요 하면은 이제 이걸로 최종적으로 환자가 평생 착용할 틀니를 제작합니다. 최종 틀니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매몰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일단 저희는 밑에 이빨은 석고로 만드는 거를 볼 거고, 위에 치아는 아가라고 그 한천 재료로 만드는 게 있어요. 약간 우뭇가사리 아세요? 그런 거거든요. 묵 같은 그런 걸로 만드는 건데, 매몰 하기 전에는 얘랑 모형 사이에 이게 여기 틈으로 석고 이 매몰제가 들어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왁스 얘거든요. 얘를 녹인 걸로 고정을 해줘요. 그리고 얘를 만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모형이 그 석고 매몰제의 물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 물을 충분히 머금어주기 위해서 물에다가 5분간 담가둬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함이거든요. 석고로 매몰을 할 수 있는 함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석고랑 분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바세린으로 함에다가 발라주고, 이 모형에다가도 석고 부분에다가 발라줘요. 그리고 이 석고랑 물을 이 제조 회사에서 얼만큼의 비율로 섞으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만큼 맞춰서 섞고 나서 혼합을 하고, 화학을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보면 다 석고로 채우고 있어요. 이게 튀어나온 부분 없게 이 왁스, 이 매몰하는 이 석고 표면이 매끈하도록 해서 1차적으로 매몰을 해야 돼요. 석고가 완전히 굳으면 2차로 매몰을 해야 되는데, 이 2차 매몰 하기 전에 볼과 입술 쪽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퍼티라는 고무로 감싸줘요. 그래서 얘네를 보호하고 조금 더 단단한 석고로 2차 매몰을 한다 했잖아요. 걔랑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칼자국을 내주고 1차 매몰해서 굳었던 석고랑 이 모형에다가 석고 분리제를 발라줘요. 석고끼리가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분리제를 발라주고, 조금 더 단단한 석고를 홀수음이라는 제조회사에서 물이랑 어느 비율로 혼합해야 한다, 이거를 맞춰서 혼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치아를 감싸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차 할 때는 매끈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얘네는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3차 매몰이랑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할 필요가 없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석고가 굳으면 석고 분리제를 완전히 다 도포해서 석고 부분에 다 도포해서 이제 3차 매몰을 하는데, 3차 매몰은 간단해요. 그냥 그 첫 번째 매몰을 했던 약한 석고를 그 제조회사 지시에 따라서 물 비율을 맞춰서 혼합을 해서 그냥 부어요. 뚜껑을 닫으면 넘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 석고가 꽉 차 있다는 건데, 그거를 클램프라는 저 고정 장치에다가 고정을 해요. 근데 그 고정을 하는 이유에는 이 석고가 팽창을 하는 품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팽창하면 얘네 모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매몰한 석고가 완전히 굳는다면 인공치를 제외한 이 왁스 부분이 녹을 수 있도록 수증기 속에서 가두고 분리를 하면 이렇게 왁스가 녹아서 뜨거운 물이나 스팀기로 쳐가지고 스팀을 쳐서 왁스를 완전히 제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얘네 이 함이랑 이 석고가 엄청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고 조금 식혀요. 이렇게 보면 얘가 레진 분리제예요.
이 재료가 레진이라는 플라스틱인데 이거랑 석고랑 만나면 또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레진 분리제라는 걸 바르는데 레진 분리제를 안 바르면 연마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을 때 엄청나게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 인공치아가 승립돼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인공치아에다가 묻으면 얘랑 레진이랑 이 플라스틱이랑 결합이 안 돼요. 안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과정을 끝내고 딱 오픈을 했는데 이 치아가 하나가 없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인공치아에는 닿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석고 매몰제에는 전부 다 발리도록 해가지고 레진을 발라줍니다. 이 플라스틱 얘가 또 재료가 분말이 있고 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또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혼합을 해서 얘네가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붙을 때가 있고 만져도 안 붙는 때가 있거든요. 그 안 붙을 때가 병상 상태라고 하는데 그때가 약간 고무처럼 이렇게 만져져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지나면 굳어서 아예 내가 누른다고 해서 눌리지도 않고 이렇게 딱딱해지거든요. 그 전 상태인 말랑말랑한 상태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 석고 매몰한 거기에다가 꾹꾹 눌러줘요. 그리고 셀로판지를 이 뚜껑이랑 상암이랑 하암으로 나눠질 때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세트를 결합을 해줘요. 그래서 꾹 눌러주고 여기 압력을 가해줘서 얘네가 이 플라스틱이 완전히 빈 공간 없이 꾹꾹 눌러지도록 잘 채워지도록 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주는데 총 3번을 해요. 3번을 하는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좀 더 압력이 세게 가해지도록 시합을 해요. 근데 이 셀로판지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랑 두 번째 압력을 가해줄 때만 셀로판지를 하고 두 번째 압력을 가해주고 나서 세 번째 압력을 가해줄 때는 셀로판지를 떼고 붙이지 않아요. 다시 넣지 않고 그냥 한 다음에 그리고 얘네 마지막 그 압력을 가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함을 열면 압력을 가한 게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압력을 가했을 때는 얘네를 뚜껑 상과 상함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모셔놓은 다음에 아까 매몰한 후에 고정했던 장치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서 또 고정을 해요. 또 따뜻한 물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이제 30분 그렇게 넣어놓으면 얘네가 이렇게 딱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플라스틱 여기까지 이게 이 매물 석고 사이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상압을 볼 건데 상압은 아까랑 똑같이 얘네가 이렇게 이게 그 왁스로 만든 그거랑 치면 여기 가장자리 부분을 모형과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한천이라고 얘기했던 그 우뭇가사리 그런 거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틈새로 들어가지 않도록 왁스로 얘를 녹여서 붙여주고 얘는 또 함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구멍들을 다 막아줘요. 3가지 구멍을 막고 위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그 우뭇가사리 그거를 녹인 이 용액을 흘려서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찬물에서 1시간 정도 담가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찬물에서 굳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물에서 굳으면 이제 이 함을 그냥 조금만 빼요. 조금만 빼서 이 모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깊이 조각도를 넣으면 나중에 이 플라스틱을 전입을 했을 때 여기로 다 새어나오기 때문에 조금의 깊이로 이렇게 한 바퀴 뺑 둘러서 이렇게 보면 약간 경계 부위 보이죠? 요만큼 얘를 빼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형을 빼면 이렇게 모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도 같이 빠지거든요. 얘 왁스니까 얘를 인공치아를 이 왁스에서 손으로 이렇게 빼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걔를 빼서 이렇게 틀에다가 냅둬요.
근데 여기에 왁스가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얘네를 이 틀을 뚜껑을 닫으면은 얘네가 여기서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나 그 스팀기로 이렇게 쳐서 왁스를 다 없애줘요. 그다음 이렇게 해서 없애주고 이 모형도 다 없애주고 그리고 여기 구멍 보이세요? 이게 유지공이라고 얘네가 왁스 이 플라스틱이 될 이 레진 이거랑 결합을 할 때 그건 이 한천으로 하는 거는 플라스틱을 아까 봤을 때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말랑말랑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아예 물처럼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력, 결합력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구멍을 내줘요. 그래서 여기 사이로 흘러 들어가서 얘네랑 딱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유지공을 냈으면 이렇게 구멍에다 하나씩 이렇게 넣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여기 구멍 3개 보이세요? 이거가 이 유동성 레진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흘러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 그거가 들어갈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큰 구멍 이게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 플라스틱 유동성 플라스틱이 흐르는 플라스틱이 딱 들어오면 여기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퍼져 나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 기포가 들어갔다 하면은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구멍이고 이렇게 해서 그 인공치아를 이 모양대로 넣었으면 모형의 왁스도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 그 모형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요. 그래서 이 레진 분리제도 액체고 그리고 흘러 들어갈 그 플라스틱도 액체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기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진 분리제 액체 상태의 레진 분리제를 완전히 말려요. 그렇다고 바람을 불거나 하면은 또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자연 건조를 해서 말린 다음에 이제 모형을 넣고 뚜껑을 닫고 레진을 이렇게 흐르는 상태의 레진을 전입을 하면 플라스틱을 넣으면 이렇게 꽉 찬 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끓는 물에서 한 30분 정도 굳히면 완전히 레진이 굳어요. 그게 이거거든요. 그걸로 만든 게. 그래서 이 함을 또 분리를 하면 이렇게 오목가사리 이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 묵이 그냥 손으로도 잘리고 이런 날카로운 걸로도 잘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칼집을 내서 잘라줘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게 아까 레진이 들어간 플라스틱이 들어간 길이고요. 이건 나오는 길. 그래서 얘네를 마이크로 모터로 잘라내서 다듬어주면 완성.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석고로 메모를 했으니까 석고랑 얘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분리를 하면서 얘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얘네가 깨지지 않도록 이제 분리를 해야 되고 그 망치로 깨던가 석고가위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가위로 이렇게 조각을 내서 깨든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튀어나온 이 부분들이 좀 부드러워야 환자가 착용했을 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다듬고 그리고 이 치아 사이사이에 낀 석고가 있다면 걔네도 다듬고 완전히 석고를 다듬었으면 이 고무거든요. 러버 포인트라고 기다란 고무가 있는데 그걸로 그 마이크로 모터로 한 덴처버라는 게 날카롭고 이렇게 쓱 하면은 여기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러버 포인트라는 고무 그걸로 쓱 살살살살 해서 그 칼집 그 자국들을 없애줘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퍼미스라고 얘네를 연마 단계라고 하는데 모래로 이루어진 거를 이제 저기 솜으로 된 동그랗게 돌아가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을 묻혀서 모래랑 물이랑 섞어서 이렇게 묻힌 다음에 얘네를 살살살 해서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듬으면 매끈매끈해져요. 이 상태가 되면 모래를 다 씻어내고 말린 후에 얘가 루즈라고 광택제거든요. 그 광택제도 아까 걔랑 똑같이 양쪽 가에다가 광택제를 묻히고 이게 광택제죠. 양쪽에다 묻히고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광택을 내주는 게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완전 틀리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전공 용어를 쓰지 않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뭐 질문이 있습니까? 틀니의 총 제작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제작 기간은 일단 제가 환자가 내원하고 이런 걸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환자가 이걸 만드는 와중에도 한번 착용을 해보러 와야 되기 때문에 5번 정도 와야 되거든요. 첫 내용부터 최종 일치 착용까지 5번 정도 와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틀니를 끼고 원래 이빨 음식 먹듯이 좀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딱딱한 음식은 너무 딱딱하지만 않는다면 약간 이게 조직만으로 잇몸만으로 유지랑 지질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끈적하거나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에 담가두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이 틀니를 쓰다 보면 여기 사이사이 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음식물들이 끼면 또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를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에 담가서 세척을 하는데 사실 원래 물에 담궈서 세척을 하는 거는 틀린 세척 방법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세척 용액도 나오고 세척 기계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틀니를 끼고 그러면 칫솔질도 하나요? 칫솔질도 하는데 그 칫솔질을 하게 되면 얘가 플라스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그 칫솔 솔이 만나면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이 상처를 입으면 여기 그 틈 사이로 세균이 침투해서 또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칫솔보다는 용액, 세척 용액에 넣어서 물로 깨끗하게 닦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틀니를 꼈을 때는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가장 깊은 부위대로 얘를 만들어서 잘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물감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틀니는 위아래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해도 되는 건가요? 위에 치아를 전부 다 뽑고 밑에 치아는 있어서 밑에 치아는 자연 치아로 사용하겠다 하면은 이 위에 것만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 밑에 거는 다 뽑고 위에 치아만 자연 치아로 사용하겠다 하면은 아래 치아만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틀니 총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틀니는 진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그 틀니를 사용하면서 얘네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바닥에 세게 떨어지면 얘네가 파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 보시면 이렇게 틈 보이세요? 이것도 부러진 거고 그리고 인공치아도 이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를 환자가 치과에 내원을 하면 걔네를 또 이제 기공소 쪽에 보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안 되면 수리를 몇 번을 했다면 너무 많은 수리는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는데 보통 사용 기간은 이렇게 부러지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없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틀니 제작 과정을 들으셨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감이요? 제가 모르는 분야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틀니 제작 과정을 비전공자 친구에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